자, 여야 공천 상황 그리고 선거 전략 정치부 취재 기자와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스튜디오에 정하연 기자 나와 있습니다. 자,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자, 여야 당대표들의 메시지를 보면 선거 전략을 알 수 있는데 뒤로 한번 보실까요? 뭐 한마디로 그렇죠? 심판론입니다. 맞습니다. 소개해 주시죠. 네, 정권 심판론과 야당 심판론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네. 이 심판론이라는 게 사실 상대 진영과의 대결 구도를 좀 분명히 해서 지지층을 결집시키는 그렇죠. 전략이죠. 예. 지금 이제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정권 심판론 내세우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현재 최근까지 공천 갈등이 있었는데 이게 좀 가라앉았다. 예. 이런 판단을 하면서 일정과 메시지를 통해서 본격적으로 정권 심판론을 그런 부각시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아예 4월 10일 선거일을 심판의 날로 이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예. 네. 그에 반해서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부터 야당 심판론을 본격적으로 강조를 하고 있는데요. 예. 거대 야당이 국정 발목을 잡았고 또 국회도 마비시켰다. 이렇게 강조를 하면서 여기에다 조국 혁신당과의 협력 움직임에 대해서도 범죄자 연대 방탄 동맹이다. 예. 네, 이렇게 좀 강조를 하면서 날을 세우고 있습니다. 예. 이런 식으로 야당 심판론과 정권 심판론이 맞붙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이 심판론의 전략에 따라서 일정과 동선도 짜야 될 텐데 오늘 한동훈 위원장, 이재명 대표는 어디를 방문했습니까? 네, 말씀하신 것처럼 당대표의 그 일정들을 보면은 그런 전략을 잘 살펴볼 수 있는데요. 예. 국민의힘 한동훈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오늘 경기도 고양을 찾았습니다. 예. 지난주부터 좀 경기도의 그 국민의힘 약세 지역을 찾고 있는데 예. 수원, 용인, 성남 거기다가 오늘 고양까지 이렇게 이어진 건데요. 예. 그동안 이곳들을 지킨 야당이 무능했다. 그래서 앞으로는 국민의힘이 또 정부 여당이 좀 민생 경제를 살리겠다 하면서 정책과 공약을 강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 동시에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도 그렇게 부각을 시키고 있는 거고요. 예. 여기에 반해서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에는 그 일찌감치 정권 심판 벨트라는 거를 내세웠습니다. 예. 이게 뭐냐면 지난주에는 양평을 찾았거든요. 그렇죠. 양평 고속도로 의혹을 좀 언급을 많이 했었고요. 부각했습니다. 예, 맞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그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충남 홍성과 천안 지역을 찾았는데 예. 이 지역에 지금 국민의힘 후보로 나선 인사들이 강승규 전 시민사회 수석과 신범철 전 국방부 차관입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이태원 참사 그리고 그 최상병 예. 사망 이런 부분을 좀 강조를 하면서 정권 심판론을 계속해서 좀 띄우고 있는 겁니다. 예. 총선이 이제 한 달 앞으로 다가왔는데 뭐 여야 당대표가 말로 지금 전쟁을 벌이는 것 같습니다. 예, 예. 오늘 뒤로 한번 보실까요? 뭐 폐륜 공천, 네. 뭐 폐륜이라는 말이 나왔는데 네, 그건 좀, 맞습니다. 예, 폐륜 설명해 공천이라는 주시죠. 예. 단어가 오늘 좀 화제가 됐었는데 예. 이게 뭐냐면 어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그 기자회견을 연 자리에서 언급을 한 그 예. 말입니다. 국민의힘 공천을 향해서 폐륜 공천이다 이렇게 예. 저격을 했는데 이 말이 뭐냐면 국정 실패 책임자들에게 그 공천장으로 꽃길을 내주고 있다. 이거야말로 폐륜 공천이다. 이렇게 주장을 한 건데요. 예. 오늘은 여기에서 한 발 더 나아가서 폐륜 정권이라고까지 주장을 했습니다. 예. 네. 그런데 이에 대해서 이제 오늘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좀 맞서는 그런 발언을 했습니다. 예. 폐륜 형수 욕설, 또 배우 관련 의혹, 검사 사칭 이런 것들을 좀 일일이 언급을 하면서 예. 이재명 대표가 이재명 대표를 공천하는 거야말로 폐륜 공천이다. 이렇게 맞받아친 겁니다. 예. 좀 이렇게 지금 사실 거친 발언들이 나오는 거는 거센 발언은 상대당을 향해서 좀 이렇게 지지층을 결집하는 그런 전략인 거거든요. 예. 중도층 표심을 공략하는 데는 사실 도움이 되지 않는데 이런 좀 심판론과 함께 거센 발언을 좀 내세우는 거는 아직까지 지지층을 좀 끌어들이는 전략을 세우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아, 그렇군요. 자, 지금 여야 지역구 공천은 거의 마무리 단계입니다. 예. 지금 비례 공천을 막 시작하고 있고 움직이고 있는데 네. 자, 민주당에서 그러면 일단 공천 갈등 이건 좀 이제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다 이렇게 봐도 됩니까? 예, 그 말씀하신 공천 갈등이 그동안 민주당 그 지지율의 좀 정체, 어떻게 보면 하락세 요인으로 좀 작용을 해왔는데요. 그 대표적인 그 공천 갈등 분수령이었던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 예. 이 부분이 좀 정리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좀 수면 아래로 가라는 분위기다. 이런 분위기
이렇게 좀 보이고 있는데 예. 마침 오늘 임종석 전 실장이 SNS에 화면 보이시는 것처럼 예.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단결하자 이런 메시지를 내놨습니다. 예. 이 당내 통합을 강조하는 그런 당부 메시지였는데요. 예. 이와 함께 민주당은 선대위 체제 구상도 발표를 했습니다. 예. 그동안 거론이 됐던 대로 이해찬 전 대표와 또 김부겸 전 총리 여기에 이재명 대표까지 쓰리톱 체제로 이루겠다 이런 구상을 밝힌 건데요. 원로들을 중심으로 만들었네. 맞습니다. 한마디로 통합 메시지를 내는 거죠. 예. 네. 그런데 오늘 경선 결과 중에는 그 대표적인 비명계 인사죠. 박용진 의원의 경선 결과 소식도 있었습니다. 예. 그 강북 을 지역에서 정봉주 예비후보에게 탈락했다는 그런 소식이 있었는데 뭐 그렇다고 해서 이 비명 행사 논란이 다시 크게 불거질 것 같지는 않고요. 어쨌든 이 민주당에서는 당내에서는 갈등을 좀 잠재우고 통합으로 좀 정리를 하고 또 당 밖으로는 정권 시판 분위기를 띄우면서 전열을 좀 정비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예. 예, 좀 일단 일단락된 그런 분위기인데 예. 국민의힘은 상대적으로 민주당 갈등의 덕을 좀 봤습니다. 그런데 맞습니다. 오늘 대구에서 공천받은 도태우 변호사 논란이 있었습니다. 예. 공천 취소될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데 어떻습니까? 일단 재검토 요청을 한 상태입니다. 예. 그 대구 중남구 공천을 받은 국민의힘 도태우 변호사 후보. 이 앞서서 5.18 민주화 운동 관련 발언이 좀 논란이 됐었는데요. 지금 화면에 보이네요. 발언이냐면 2019년 유튜브 방송에서 이런 말을 했었습니다. 5.18 민주화 운동에 대해 문제가 있는 부분들이 있고 특히 북한 개입 여부가 문제가 된다는 게 상식이다라고 언급을 했었는데 당초에 그 국민의힘 공천 과정에서는 과거의 발언이고 크게 심각해 보이지 않는다 이런 사유로 공천 결정을 했었던 거고요. 그런데 최근에 다시 이거를 좀 재고해야 된다 그런 지적이 쏟아진 겁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도 어제 기자회견에서 이 도태우 변호사 얘기를 하면서 극우 공천이다 이렇게 직격을 했거든요. 그렇군요. 예. 예, 이에 대해서 오늘 한동훈 위원장이 일단은 좀 지켜보겠다 이런 입장을 냈다가 다시 그 입장을 바꿔서 결국 공관위에 재검토를 요청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이거는 아무래도 좀 논란이 더 확산하기 전에 야당 공세를 좀 차단하려는 거로 보이고요. 그리고 이번에 국민의힘이 호남 전 지역의 공천 후보를 다 내지 않았습니까? 다 냈죠. 예. 그렇기 때문에 호남 민심도 좀 고려를 해야 되고 또 거기에 더해서 중도층 표심도 의식할 수밖에 없었던 게 아닌가 이렇게 풀이됩니다. 자, 그런데 민주당에서도 오늘 비례대표 후보 잡음이 나왔습니다. 반미단체 출신 인사를 공천했다 이런 비판이 있죠. 예, 그 민주 시민사회 쪽의 추천으로 후보가 된 전지혜 금융정의연대 위원인데요. 여성이기 때문에 더불어민주연합 비례 1번을 받을 가능성이 큰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그 결의 하나라는 단체에서 활동을 했는데 이 단체가 유엔사 해체 그리고 한미연합훈련 반대를 주장했던 대표적인 반미단체 라는 거죠. 그래서 국민의힘에서는 이 부분을 좀 집중적으로 비판을 했고요. 여기에 대해서 시민사회 측에서는 색깔론이다 이렇게 좀 맞서고 있는 상황인데 문제는 민주당 내에서도 이 공천이 좀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그런 공천 아니냐는 지적이 나와서 현재 역시 재검토 요청을 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제3지대 정당들도 지금 뭐 열심히 공천 작업하고 있는데 뭐 상황 지금까지 상황 좀 정리해 주시죠. 제3지대 정당들 그 새로운 미래 개혁신당 모두 공천 작업 속도를 내고 있고요. 공천 결과도 쏙쏙 발표를 하고 있는데 두 당 모두 민주당과 국민의힘 양당을 모두 비판하는 그런 전략으로 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뭐 지지율에 있어서는 아무래도 좀 크게 주목을 못 받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눈여겨볼 거는 조국혁신당인데요. 앞서 그 KBS 여론조사 보도에서도 보였듯이 지지율 상승세가 좀 비례에서요. 좀 눈여겨게 보이고 있습니다. 그 오늘 또 조국 대표가 자신도 이번 총선에서 비례대표 후보로 출마하겠다 이렇게 좀 발표를 한 상태거든요. 그 비례투표 정당에서 조국 혁신당에 대한 상승세가 좀 이어지고 있는 그런 추세인데 앞으로 이 현재 그 민주당과 조국 혁신당의 좀 지지율이 나뉘고 있는 상황에서 민주당이 조국 혁신당과 연대를 해서 이 진보 진영 결집을 주력을 할지 또는 중도층 표심을 고려를 해서 좀 선을 긋는 방향으로 갈지는 좀 주목해봐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총선이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정 기자 얘기 잘 들었습니다. 다음 주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